모바일 소셜 시대 가장 스마트한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 스마트한 거 맞나요? 예, 맞죠.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스마트하게.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B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 또 아주 네. 아름다운 분을 여기죠. 모셨습니다. 예. 에브리 클래스의 김혜원 대표님. 네. 예. 근데 이 에브리 클래스 이름이 좀 벌써 뭔가 클래스 수업에 관한 뭔가인 것 같은데.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 에브리클래스 김혜원이고요. 그 에브리클래스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수업들을 마치 영화를 예매하듯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이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이제 저희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은요, 이제 전국에 있는 유저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채널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업을 배우는 분들은 이제 전국에 있는 수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검색하고 또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한 게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한 주. 딱 한 주일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쫄투에서 급섭외를 받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된 운영 경험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쫄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준비 과정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얘기 나누고 또 좋은 피드백 많이 받아가려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진행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할 얘기가 없네요. 네. 자, 에브리 클래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업, 그래서 뭐 강좌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뭐 수업이라고 그러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 무슨 뭐 과외 수업, 그다음에 그 어떤 수업을 우선 타겟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뭐 정규 과정에 있는 학교 수업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외부 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은 거의 전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시장이나 자격증을 제외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네. 주로 우리가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은 제외하고, 네. 그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그 예를 들면 취미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죠. 취미, 레저, 뭐. 네. 취미 레저 쪽도 있고요. 이제 어학 같은 것들도 성인들이 이제 직장인 영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소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단 내가 수업을 뭔가 하는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알리고 싶다 그러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이제 저희 사이트가 www.everyclass.co.kr이고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가르치기 메뉴가 있으세요.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클래스 선생님으로 등록을. 네. 클래스를. 회원 가입을 하실 때는요. 이제 선생님과 수강생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이제 선생님 프로필을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선생님 계정이 돼서 이제 그 수업을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그게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네. 처음에 이런 비즈니스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하시고 바로 창업의 길로 선 거죠. 그렇죠. 제가 졸업을 2009년에 했는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한 건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다른 조금 특이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게 IT랑 굉장히 먼 출판사를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에브리 클래스 팀원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 이규빈 씨가 제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출판사 파이카랑 우듬지라는 출판사를 창업을 했고요. 한 3년 파이카랑 우듬지 브랜드가 2개였어요. 주로 어떤 종류의 책들을? 파이카에서는 이제 경제 경영서 주로 냈었고요. 우듬지에서는 이제 요리 뭐 취미 쪽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실용서를 많이 출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 회사는 여전히 살아있는 회사인가요? 네, 여전히 살아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제가 실질적인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에브리 클래스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책은 이제 서점에 있으면 팔리기 때문에 회사 문은 열어놨습니다. 네. 책은 서점에 있으면 팔리는 거 맞나요?
그렇죠. 네. 그냥 놔둬도 예, 그냥 사실 책이라는 게 엄청난 자신감. 예, 저도 하나 좀 책 하나 쓰게 해주세요. 선생님만 놔두게 해서. 투고를 해주시면 예. 자, 다시 에브리 클래스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눈에 띄시게 되셨는지. 네. 출판사 하시다가 이렇게. 네,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이제 창업을 했긴 했지만 직장인 생활을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동안 해보게 되면서 느낀 게 아, 되게 사람이 피폐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꼭 회사 일이 저의 적성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게 대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인풋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풋을 가지고 계속 아웃풋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남이 빼가는 예,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 저도 뭐 이제 직장생활 3년밖에 안 했지만 3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제 내 미천이 거의 바닥나는 것 같다. 뭐 내공이 딸리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되게 들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 친구들이랑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랑 고민을 나눠봤더니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주말마다 좀 새로운 걸 배워야겠다. 해서 주말마다 이제 이런 수업들을 제가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요리도 배워봤고, 뭐 인문학 강좌도 가봤고, 제가 바텐더 자격증도 땄습니다. 예. 그럼 끝나고 시험을 한번 하러 가시죠. 네. 바텐더 있죠? 네, 그렇죠. 있죠. 네. 저희 항상 끝나고 2부 순서는 차 한잔 마시는. 네, 오늘 차 한잔 보이다가 약간 얹혀서. 예. 아니, 장롱 면허라서. 예. 네, 이게 하는데, 이게 막상 수업을 딱 가면은 굉장히 재밌고, 아, 주말을 굉장히 보람차게 보냈다는 보람감이 드는데, 이게 수업을 신청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본인이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고 또 들어가도 공지글 같은 게 정보가 불충분하면은 선생님한테 막 쪽지를 보내야 되는데 등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제 배우려다가 막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아, 저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아놓으면은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직장인이나 이제 성인들이 새로운 배움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저기 그 경영 서적 중에서 디맨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수요가 시장을 창출해낸다는 네. 그런 케이스죠. 본인의 어떤 이런 니즈나 수요들이 쌓여서 네. 시장이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예. 너무 그렇죠. 거창한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확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대표님 굉장히 띄워주시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의 대체 그러면 이 클래스 그런 수업, 네. 아까 말한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은 얼마나 있는 것으로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대충이요. 그리고 그 시장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에브리 클래스라는 서비스명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자. 네. 이런 이제 목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자고 또 취미 교양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베타 열기 바로 직전에 아, 이거 괜히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좁게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전에 굉장히 많은 토의를 거쳐서 이제 카테고리를 좀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 서비스 소개를 했을 때는 이제 취미 교양에 좀 직접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서비스 가보시면 컴퓨터, 비즈니스, 취미 교양, 스포츠, 그다음에 키즈, 어린이들 시장 이렇게 5개를 카테고리로 해놨고요. 이 5개는 이제 그 수험 시장, 자격증 시장을 제외하고 교육 시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큰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로 어학 쪽만 보면은요. 이제 해커스 같은 대형 학원부터 1대1 그 영어 가외 뭐 시장 같은 거, 각 어학별로 이렇게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5개가 다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큰 시장이 있다. 네, 그거를 어느 정도 될 뭐 사이즈를 대충 뭐 이렇게 그 볼팍으로 대충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제 취미 교육 시장, 교양 시장을 보면은요, 이제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 개수가. 잠깐만요. 볼탁이,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맞죠? 네, 맞아요. 아, 예. 네, 네. 오랜만에 영어 쓰다 보니까. 볼탁이 뭐죠? 아, 대충. 대충. 예. 뭐예요? 짧아서 제가.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제가 이게 당황이 돼가지고 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유펜 졸업생이라 굉장히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2주, 3주 만에 복귀하신 티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요. 네, 취미 교양 시장만 말씀을 해드리면, 그 현대 롯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1년 동안 그 진행되는 문화 강좌 숫자가 12만 개예요. 아, 그래요? 백화점에서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12만 개의 이제 뭐 중복되는 고객들은 있겠지만 각각 강좌에서 뭐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그 수강생이 듣기 때문에 예, 취미 시장만 해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군요. 규모의. 그리고 네. 한 개당 평균 뭐라 그럴까요? 수강료? 네. 수강료로 따지면은 뭐 상당한 숫자가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에브리 클래스가 누릴 만한 충분한 시장이 있다. 이렇게. 예.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어학이나 비즈니스 이런 쪽은 이제 클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베타를 열고 그걸 조사를 하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예, 네. 제가 정확한 넘버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베타를 한 주 전에 오픈했잖아요. 네. 오픈할 때 강의 몇 개 가지고 오픈을 시작했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뭐 첫 매출이 언제 정도 나왔는지 이런 네. 걸 좀 간단하게. 네. 뭐 짧지만 오픈 기간이 짧았지만 네. 예. 사실 저희가 그 일주일밖에 안 돼서 네. 굉장히 비루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획 포함해서요.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 한 30개 정도 수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30명의 선생님이 아니라 한 15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여름 동안 영업을 뛴 곳이 350곳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장 60분은 올릴 수 있는 그 강사분이 350곳 정도. 컨택이 된 데가 컨택이, 350분이고요. 컨택이 이제 예. 당장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분들이 60분 60분. 되시고, 요 분들이 이제 한 5개 정도 올려주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한 300개 정도는 이제 연말까지는 할 수 있는 걸 확보를 해놨고요. 첫 매출은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첫날에 일어났나요? 아니면 혹시 둘째 날에? 첫날은 아니고요. 첫날에도 일어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인 매출이라 저희가 따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분이 그 구매를 하신 게, 3일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3일 전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에브리 클래스는 제가 이제 눈에 딱 드는 게 이번에 한 3주 전이죠. 머니투데이에서 한 그 기업가 청년 기업가 창업대 뭐 하여튼 대충 이런 네. 이론에 된 데에서 네. 결선에 올라가셨는데 네, 결산에 올라. 불과 서비스를 준비하시고 한 2달 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0여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중에서 결과를 어떤 준비를 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 2분이서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열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아주 네. 크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내셔서 네. 어떤 그 방법으로 접속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어떻게 처음에? 영업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좀 더 취미 교양 시장에 초점을 뒀던 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우듬지라는 여성 실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우듬지라는 출판사에서 요리책도 내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저자분들을 중심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요가 있다, 이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개도 받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으로 강남역 쿠킹 클래스 이렇게 뜬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그 콜드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50곳에 연락을 그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응들은 어떠나요? 처음에 컨택했을 때 네, 왜냐면 지병도도 없고 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사이트가 없으니까 이게 유령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하거나 뭐 그냥
그 방문을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잡상인 취급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을 조금 더 감동적으로 이제 저희는 선생님의 수업을 잘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제 화면 기획서랑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보내니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읽어보고 이제 미팅을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했을 때는 저희가 거의 성공률이 95% 정도 됩니다. 네, 미팅을 해서 영업을 했을 때는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을 뵈니까 딱 미팅만 딱 되면은 성사시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논리적이고. 저희 프로가 투자를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가 아니라 힐링 프로로 바뀌는. 네.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그래요. 감각은 유지는 하는데 워낙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 여기다가 이제 올렸어요. 네. 올리고 그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성사가 되면 네. 대충 이제 매출 구조는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선생님이 그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 정해주시고요. 그 가격에서 이제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판매된 금액에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20% 수수료를 받고 선생님이 이제 80% 가져가는 8대2 구조고요. 네. 근데 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개인 강사분들 중심으로 영업을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이분들은 이제 홍보가 굉장히, 홍보를 할 채널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수수료 20%라도 노출이 되고 신청자만 들어오면 그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강사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기관 영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기관에 있어서는 이제 20%라는 수수료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팀 내에서 나왔고 기관이라면 뭐 요리 학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가. 네네. 이런 네네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해커스 같은 영어 학원이 될 수 있고요. 뭐 문화센터 같은 이제 복합 교육기관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앞으로 많아졌을 때 수수료 20%가 지속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그 때 기관들은 자체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네. 신청하고 그것도 병행하는 거예요, 에브리 클래스가?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에만 수업을 올려주시는 분들보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신청자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개인 선생님들 같은 분은 본인의 블로그나 뭐 개인 웹사이트에서 신청자를 받으시고 학원은 이제 그 사이트에서 받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학원도 좀 영업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예, 그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원도 이제 저희 것도 같이 열기를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개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웹에서만 가능한 거죠? 네. 인터넷에만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네. 그리고 아직 모바일에서는 아직 가능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예, 어떻게 개발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팀원 중에 그 개발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그 뉴욕에서 시티은행에서 개발 그 책임자로 있는 친구인데 지금 아직 회사를 관두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회사를 관둔다고 얘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다음 달에 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풀타임 잡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다가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친구가 총괄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인 코드는 이제 외주 그 개발자분을 해서 같이 둘이서 예, 총괄을 하는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계신데,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을 같이 하신 분, 네. 그다음에 뉴욕에 있던 개발자, 네. 또 다른 분이 또 계신가요? 총 몇 분이세요? 저희는 남자 두 분으로. 예, 맞아요. 네. 네. 저희 총 4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한 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이제 저희랑 같이 기획이랑 영업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그 남자분 두 분이 친구고 저희 여자 둘이 친구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출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출판사 저자가 그 개발자가 아닌 다른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갑이다 보니까 이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예, 팀을 짜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무실은 구에서 지금 그 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어떤 단계죠? 저희가 사무실은 아직 네. 제대로 된 곳은 없고요. 제가
그 나와 사는 오피스텔에서 아, 예, 다 같이 사무실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직 법인 전환도 예,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저희 아직은 개인 사업자고요. 네. 필요한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송 대표님, 저희가 벌써 작년 1년이 이게 좀 추울 때 시작을 했는데 1년이 그러니까요. 쌀쌀해지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예. 아, 네. 정말 여태까지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예, 또 그렇죠. 아껴 주시고 매번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는 뭐 이걸 영리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영리로 하고 싶은데 영리가 안 됩니다.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리고 이거 찍는 사람들도 대부분 지금까지 다 발론티어로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뭔가 작은 도움이나 될까 하는 네. 저희들의 작은 그냥 네.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 돈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년 이제 다 돼가는데 그 조촐한 파티라도 한번 일주일 파티라도 아, 해야죠. 그래야죠. 예, 네. 파티 뭐 하고 언제라도 다 청취하시는 어느 분들이나 네. 오셔서 네. 할 수 있고요. 또 간혹 저한테 느리다고 다운로드하는데 좀 느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누군가가 좀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막강한 서버로 옮길 수 있는 협찬 후원 필요합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다운로드를 그냥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서버로 네. 옮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네. 자, 다시 우리 에브리 네. 클래스 네. 김희연 대표님. 명함은 기획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용 대표가 돼서 있으면 그렇죠. 당황이 될까봐 네. 혹시 그래서 그 명함 기획팀장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표님이시고 아직 창업을 안 하시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창업에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셨다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딱 그때는 출판사였지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잠깐만, 대학은 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네. 워튼 스쿨.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거의 3대 비즈니스 스쿨의 하나인 네. 워튼 스쿨 학부를 졸업하신 거죠? 예, 학부입니다. 네. 학부 졸업. 들어가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예, 예. 저 근처도 못 가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졸업하시고. 네, 예. 그 졸업하자마자 이제 출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예.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출판사를 하다가 제가 전문 지식도 없는 IT 쪽을 뛰어든 두 번의 이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저희는 아버님은 이제 사업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제가 여자다 보니까 뭐하러 그런 힘든 길을 가느냐. 대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이러면서 좀 가족의 반대가 있었고요.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나라. 그렇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저도 그렇고 이제 사위 되실 분도 그런 걸 바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설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설득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여성 창업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좀 희망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하셔서. 네, 큰 성공을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머님을 잘 지금 설득하고 계시고. 예, 지금은 설득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계셨나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출판을 하다가 IT로 전환을 했을 때 이제 이건 제 내면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스타트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파이카에서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사실 VC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아세요? 지금은 아니다. 네. 좀 이따 시험 나면 근데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스타트업 바이블 편집을 하다가 이 업계가 너무 재밌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대학 선배인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님이랑 이제 저희 출판사의 또 다른 저자하셨던 박재욱 BCNC 대표님이 이제
예,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 그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셨겠네. 예, 네. 저는 사실 가깝게 계신 분들이 예. 성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네. 봐왔으니까. 예. 그 성공을 딱 한 걸 본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 시작할 네, 때부터 네. 봐와서 그거에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쪽 IT 쪽을 잘 모르고 뭐 코딩 한 줄도 못 쓰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 에브리 클래스가 아니었으면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이런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은 게 저희가 굉장히 기술 기반의 회사였으면 뭐 제가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에브리 클래스가 기술의 매체를 빌렸다 뿐이지 사실 굉장히 컨텐츠 역량이 비중이 큰 그런 서비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출판을 했던 그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예, 요 서비스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성 대표와 박지옥 대표를 만났다는 거는 네. 예, 저를 그때 알았으면 제가 망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했으면 처음을 안 하시고 예. 홍 대표님이 저기 대학 다니는 딸을 두셔서 그래요. 지금. 예. 딸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면 창업을 안 하시고 제가 생각엔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예. 나중에 박지욱 대표하고 신영성 대표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네. 아 근데 그 3주 만에 컴백하셨는데 많이 늦었나요? 예.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공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네. 저는 좀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비슷한 그 아이템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배움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400만 원 투자를 받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거든요. 네. 똑같은 노래였는데. 아, 네. 지금 지금 다른 예. 뭔가 배움닷컴과 다른 그런 그 특징이라던가 네. 그런 전략이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배움닷컴은 400만 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투자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아, 사실 배움닷컴을 혹시 벤치마킹 좀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 예, 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다를 수 있어요. 타이밍이 네. 너무 일렀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교육 지식 플랫폼으로 하기. 예, 오늘 보니까 이유 대표님 확실히 힐링이야. 아, 예. 네. 뭐 여성 창업 문해 정책을 계속. 예. 아무튼요. 예, 네. 배움닷컴이 비슷한 모델을 네. 했었지만 네. 예, 실패한 사례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타이밍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해서 또 잘 배워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는 뭐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배움닷컴. 예, 배움닷컴이. 그러니까 배움닷컴도 평생 교육을 처음 했었는데 네. 그 시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시장 외에는 교육 시장이 돈 내는 시장은. 네, 되게 적다는 그런 그 시장 특징이 있다는 그런 그냥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도 되게 예, 그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저도 뭐 어느 주목할 정도는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아까 제가 규모가 얼마나 되고 클래스가 얼마나 되고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건가를 따져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에브리 클래스가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메이저 시장인 그 백화점의 문화센터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거냐. 그 관계를 맺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어줘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좀 가능성은 좀 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거를 빼고 나면 아주 미미한 시장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제가 아직 조사는 못했지만 그런 아주 예, 그리고 그런 저도 뭐 느낌이 있거든요.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평생 교육 시장으로 접근한다면 네. 평생 교육은 교육도 있지만 어떤 네트워크, 소셜 이런 요소가 강하거든요. 같이 네. 백화점 문화센터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 놀고 네. 뭐 수다 떨고 네. 이런. 그래서 에브리 클래스도 그건 가능하죠. 같이 들어가서 가능은 네. 한데 나 거기 할 건데 너도 글로 해. 이거 예, 안 될까요? 예. 근데 문화센터 가는 이유는 거기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 간단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옮겨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예. 네. 그
문화센터 얘기하셔서 그것만 먼저 언급하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백화점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 백화점에서 사람이 오는 게 목적이고 에브리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더 많이 모아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결국 에브리클래스가 잘 되려면 그 수강을 하려는 사람을 모으는 것과 좋은 강사진을 모으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좋은 강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하셨듯이 강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용자 그 수강생을 모집하고 싶기 때문에 에브리클래스가 쉽게 영업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용자들, 그걸 배우려는 이용자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온라인이나 뭐 스마트폰도 포함해서 이미 포털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소유하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리클래스는 지금 보면 별도의 독립 사이트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용자들을 모아내는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전략이나 고민은 좀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 닭과 달걀의 문제인데, 네. 예, 제가 이제 닭이 선생님이라고 하고 달걀이 이제 그 수강생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선생님들 영업은 지금까지도 쉬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선생님들이 저희 사이트를 위해서 수업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시는 수업을 그냥 예, 추가적으로 홍보를 채널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닭 사이드는 조금 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달걀 사이드 이제 유저를 어떻게 모으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유저 수랑 실질적으로 그렇죠. 액티비티가 얼마나 일어나냐가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컨텐츠 기획력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뭐 대규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트래픽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건 결국 콘텐츠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직접 발굴을 해서 기획을 한 저희 독점의 그 기획을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그것을 언론이나 뭐 다른 SNS를 통해서 홍보를 시킨 다음에 예,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유저들이 들어왔다가 다른 수업들 보고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에브리클래스 각인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 기획으로 풀어내려고 할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자, 우리 강순환 박사님, 질문. 아니 아까 앞서 한 질문하고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성인 교육 시장이 아까는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식 콘서트다 뭐다 하면서 약간 방향이 좀 바뀌어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연사들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되게 마이크 임팩트라든지 위즈덤이라든지 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온오프믹스 같은 데가 비슷한 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에브리클래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딴 데서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진입 장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경쟁사 대비 뭔가 다 남다른 점, 그다음에 진입 장벽으로 생각하시는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경쟁사들을 좀 스타디는 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좀 약간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게 마이크 임팩트, 위즈덤, 온오프 믹스 세 개인데요. 이제 마이크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플랫폼이 아니죠. 그래서 강연을 기획하고, 네, 그것을 이제 셀링을 하는 그런 업체이고, 온오프 믹스랑 위즈덤은 저희랑 똑같은 이제 오픈 플랫폼에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분야가 거기는 모임이고 저희는 이제 수업 쪽이라는 게 다르고요. 마이크 임팩트는 이제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 설명은 조금 건너뛰고요. 이제 모노프랑 저희 위즈덤이랑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게 모임과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다른 점을 많이 느꼈던 게 모임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이고 수업은 굉장히 매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인 거예요. 수업은 그거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이거 완전히 갈라져. 네, 저희가 좀 오래되니까 수업 그러면 주로 때리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렇게 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차별이 굉장히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올리는 패턴만 봐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제 온오프 믹스나 위즈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뭐 모임을 딱 기획을 해서 한 번 딱 올리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커리큘럼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 넣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수업이 엄청나게 많은 날짜로 쪼개지기도 하고, 이제 커리큘럼 수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등록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온오프나 위즈덤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등록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그 툴이 있다는 거가 좀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하는 형태도 그 모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장소, 가격, 뭐 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마음에 들면 제가 회차를 째고도 갈 수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 지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의 이때까지 레코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나 위즈덤에 비해서 저희는 검색 기능, 상세 검색 기능이 더 그 강화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수업도 뭔가 기획성 수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유저를 끌어모으는 그런 방안으로만 사용을 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좀 더 DB화해서 디렉토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이제 위즈덤이랑 온오프랑은 조금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 예. 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 네. 후에 물건을 받아보고 뭐 반품을 하거나 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수업 같은 경우는 결제하고 현장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르다. 네. 이랬을 때 좀 소비자가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뭐 선생님은 필터링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길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가 뭐 대비 뭐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심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올리시면 무조건 그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이때까지 그 가르쳤던 수업들 블로그에 이제 리스팅 된 거를 꼼꼼히 조사를 하고 후기 같은 것도 조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본다는 게 조금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있다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려면 그 내부에서 물 관리가 알아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뷰 기능이 굉장히 그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뷰 기능을 달아놓진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리뷰가 쌓이면 리뷰랑 별점 같은 걸로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서 좋은 수업, 나쁜 수업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있지만 정확한 질문은 네. 환불은 되나요? 환불은 저희 정책상으로는 안 되는데요.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정을 하시고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그러면- 해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재량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예, 선생님께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정사장님, 정정환 사장님, 그 역삼동의 정탁구 사장님, 그 탁구장을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예, 그 소셜 커머스에 올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티켓몬스터 예를 들면, 뭐 티켓몬스터나 근데 얼마 전에 위즈덤에서 탁구를 한번 하자 자기 컨텐츠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돈을 돌려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탁구 같은 레저 그 리크레이션 이런 쪽에 잘 어울리나요? 그 서비스가 지금 에브리 클래스한테요? 네, 저희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사 얘기긴 하지만 사실 위즈덤보다 저희 거에 더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위즈덤이 이제 초반 컨셉이 멘토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뭔가 탁구라는 컨텐츠가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은 예약도 가능하나요? 안에서 무슨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좀 있나요? 예약 시간 이런 거 약간 어떻게 예약? 시간 같은 거를 그 클래스를 올리는 사람이 제가 시간 옵션 같은 걸 줄 수 있다든지. 네네. 그 시간을 클래스가 하루에 1시부터 2시 클래스, 2시부터 3시 클래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같은 강좌를. 네네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시려면은 원데이 클래스 여러 개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저희가 지금 똑같은 컨텐츠를 여러 날 여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클래스를 열면은 한 몇 명 정도가 청강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거는 정사장님 저기 인기와 비례할 것 같아요.
예. 이 플랫폼에 그거가 있을지. 정 사장님이 에브리 클래스로 첫 달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꽤 모인 상태에서 이거 괜히 에브리 클래스에 수수료 주지 말고 네. 내가 단독으로 해야겠다.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거를 딱 그 수강생들을 빼돌린 거죠. 네네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네, 어떤 중개업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개업인데, 어떤 중개업이나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A랑 B가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를 뭐 독점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을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하면 이제 오픈 플랫폼이 아니게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그런 직거래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서비스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이게 평생 교육 같은 경우는 한 수업을 뭐 1, 2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들어봤다가 헬스도 좀 들어봤다가 헬스도 여기 다녀봤다가 저기 다녀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거래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컨슈머는 다 있기 마련. 네. 쓸 수밖에 없고요. 블랙 컨슈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직거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품질을 어떻게 보증해 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G마켓이나 옥션이나 보시면 내가 물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 샀어도 물건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리저브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물건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돈을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에브리 클래스가 그런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돈 거래에 있어서도 환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명확하게 하시면 아마 그게 도리어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죠? 예. 자,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김 대표님이 돈이 많으셔요. 그래서 본인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필요? 저희는 한 3억 정도 3억 필요합니다. 그러세요. 자, 3억, 죄송합니다. 네. 3억 정도 필요하신데 얼마 정도 지분을 내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단계에서? 이거는 조금 더, 이거는 조금 더. 3억에 한 50%? 그러면 블랙 엔젤이.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희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센데요. 아무튼, 자, 그런데요. 예. 우리 이 대표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교육 지식 플랫폼 이걸 하는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들으면서 오너프믹스, 위즈덤, 에브리클래스 생기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시장은 만들어가는 초입에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젊으신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짧은 기간 동안에 합심해서 런칭을 했고, 그리고 작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3억의 절반 1억 5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온오프믹스를 좀 언급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온오프믹스가 처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저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온오프믹스가 자리를 완전히 잡았죠. 그 에브리 클래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좀 더 그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을 이제 끝까지 좀 이제 가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돈은 아마 제가 생각에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그렇지만 자리를 잡으면 그냥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또는 어쩌면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열정 있는 팀에 저도 한번 해보니까 저도 1억을 투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